자, 그래서 요즘 이제 모더나 화이자 뭐 효능 95%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데 과연 이제 부작용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이거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촬영할 때 지금 이제 접종이 시작돼갖고 네. 부작용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 나오죠. 노르웨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사망하고 네, 하셨다고 80세 방송 이상. 80세 네, 이상 네. 사망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그런 부작용들이 진짜로 이게 좀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네, 미국에서도 연구를 진행을 한 게 Emergency Use Authorization 으로 EUA라고 해서 네. 급박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연구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내고 바로 긴급 승인이 나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 팔로업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뭐 합병증이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아하. mRNA 백신을 썼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올해 1월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NEJM이라고 이제 유명한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저널에 의하면은 부작용이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었어요. 주사 부위에 이제 통증, 홍반, 뭐 붓는 거, 종창 아주 이 정도였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냥 백신의 부작용일 수 있는 전신적 반응에서는 뭐 두통이나 뭐 무력감 아니면 근육통 이 정도만 보고가 됐어요. 네. 그 저널에서는. 독감 백신마저도 그 정도는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크게 그 정도? 부작용은 실리지는 않았는데 네. 최근에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노르웨이나 뭐 캘리포니아 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노약자들이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과연 백신과 연관성이 있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도 명확하지 그렇죠. 않다. 네, 그렇죠. 그치, 사실. 근데 이제 노르웨이에서나 뭐 캘리포니아에서 맞은 사람들이 네. 대부분 요양원에 계시는 80세 이상의 이제 중증의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요양원에서는 네. 보통 일주일에 한 30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하루 사망자가 그 네. 정도 생기는데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과연 일반적인 사망률이냐 아니면은 백신을 맞고 난 후에 그런 부작용이냐 네.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젊은 분들의 부작용은 아직 보고가 된 거는 아직 크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 간호사나 네. 미국 간호사나 뭐 이렇게 의사분들 뭐 약간 좀 쇼크, 맞고서. 쇼크 이렇게 하고 하는 네. 거는 본 적은 있는 것 그런 같은데. 그 최근에 미국에서 한 의사분인데 50세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주사를 맞고 갑자기 이제 ITP라고 이디오패틱 트롬보사이토페닉 펄퍼라라고 예. 용어 나오시네. 우리 편집하는 사람이 예. 고생하겠네. 한글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혈소판이 감소하면은 피가 안 먹거든요. 그래, 지혈이 안 되잖아. 지혈이 안 돼서 뇌출혈로 돌아가신 경우 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분들은 수천 명, 수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다른 부작용도 몇 건 있었겠지만 전체 확률을 봤을 때 퍼센티지를 봤을 때 이게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다. 아직은. 네, 아직은 조금. 아직은 네.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결국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분들 한 80세 이상 네, 그분들은 80세 이상. 조금 좀 맞는 걸 맞으시는데 고려. 좀 주저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백신을 놓는 사람이라면 아니면은 맞는 입장이라면은 고려해야 될 게 80세 이상의 자기가 정말 기저질환이 있다, 중증에 천식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은 폐가 너무 안 좋다, 심장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뭔가 큰 질환이 있으신 노인분들은 웬만하면은 접종을 조금 늦추시거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인데 또 이제 나라에서는 그런 취약자분들, 그럼 먼저 노약자분들, 맞추신다. 그렇죠. 먼저 맞춰- 놔드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놔드린다고 예. 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기저질환 환자분이세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근데 안 맞자니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하고 또 코로나를 대비해서 백신을 맞자니 부작용이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면초가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걸 많이 이러지도 되지.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이 부작용은 mRNA 백신에만 특이한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백신도 똑같이 이게 부작용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그렇죠. 사실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백신 선택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전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내 몸에 내가 뭘 집어넣는데 이걸 내가 선택을 못한다. 이건 사실 좀 거부감이 많은데. 격분하셨잖아요. 네, 그치.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달부터 네. 우리나라도 접종을 이제 시작하는데 초기에만 그렇지 상반기 지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도 뭐 독감이라든가 백신들은 병원에서 독일 것도 있고 뭐 해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맞아.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못 맞는데 좀 지나면은 뭐 선택해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선택해서 맞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예. 고령의 이제 기저질환 있는 환자분들 외에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험성 때문에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치, 우리는 네네네. 맞아야겠다. 젊고 건강하잖아 우리는, 그지? 근데 언제 맞을 줄 몰라요. 그치. 우리 뭐 내년 젊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젊고 현재는. 건강하니까. 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것도 한 가지. 자 mRNA 백신 방식 자체는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최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냐면 사실 저도 뭐 전 크리스천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 나 사실 어찌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백신 절대 맞지 말아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지배하기 위한 음모다. 미국의 어떤 세력의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 절대 맞지 말아라. 유전자 조작에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mRNA는 어떤 유전 정보란 말이야. 이 mRNA 정보가 들어와서 어떤 내 몸에 어떤 유전적인 어떤 이상을 이제 일으켜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DNA 백신도 있고 mRNA 백신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mRNA 백신이잖아요. 그거는 몸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LNP라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사용해서 몸 안에 주입을 하는데 주입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그 안에서 세포질 안에서 번역을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자기 일을 다 하고 나면은 그 주위에 이제 mRNA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많아요. 세포 안에는. 그 세포에 의해서 오랫동안 살지를 못해요. 얘네가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예, 상업만 딱 만들어내고 mRNA 자체는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몸 어디 유전자에 들어가서 박혀가지고 뭐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은 mRNA가 우리 몸에 어떤 핵내로 들어와서 DNA 그건 정보를 아니라는 교란시키는 거죠. 일은 그쵸.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냥 뭐 독감 백신이랑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뭐 똑같은 맥락이니까요. 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mRNA 백신이 인류가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바이러스 의학에서 혁신적인 그렇죠. 놀라운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스텝을 이제 네. 밟는 건데 사실 그래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는 거는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란 말이야. 사실 이거를 주도하고 투자하고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투자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도대체 모더나와 파이자는 어떤 회사길래? 왜 이거는 mRNA 백신은 미국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 작년 7월에 이미 미국은 내년 2021년 상반기에 백신이 다 접종이 되고 2021년 상반기 안에 모든 코로나 상황이 웬만큼은 다 정리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준비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이제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뭐 이제 사면초가 처했지만 오늘까지예요. 그렇죠. 워프 스피드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뭐라 작전명 4성급 군인 출신을 갖다 총 책임자를 놓고 여기다가 무려 100억 달러를 배팅했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들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면 거의 11조 원인데 11조 원을 야 마음대로 써.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여기서는 사실 힘든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례 없는?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과감한 결단력과 음. 이제 사업 추진력, 사업가가 가진 그런 마인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오고 속전속결되고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였고 그동안 이제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mRNA를 연구를 하던 적자의 회사였거든요. 네. 약간 수입이- 스타트업 같은 그쵸. 바이오 스타트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입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회사였는데 그 mRNA에 대한 연구만을 한 가지만을 이렇게 집중해서 파고든 그런 회사였는데 마침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얻어 걸린 거죠 뭐. 네, 그쵸.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가 투자를 해준 거죠, 거기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미국 정부의 결단력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mRNA 자체가 기존 바이러스 배양 과정이 필요 없이 컴퓨터로 이제 뭐 염기설만 딱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고, 그거를 이제 mRNA를 제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옛날에 이제 백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을 만드는데 한 단계 뛰어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전명도 워프 스피드야. 워프가 그거야. 이 맞아. 스타트랙에 나오는 어느 이 시공을 여기로 그냥 한 번에 점프하는. 뭐 그 정도로 빨리 맞아요. 이제하겠다. 진짜. 뭐 이런 거죠. 백신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렇죠. 커다란 한 획을 긋는. 근데 그런- 뭐 백신의 역사를 트럼프가 뭐 썼기도 하지만 사실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승부수를 배팅을 한 거지. 배팅을 한 거죠. 재임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또 여러 어떻게 가지. 보면 또 네. 이제 부러운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실제 실무단에서 주도했던 사람이 몬세프 슬라위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모더나의 임원 출신이야. 근데 모더나의 모든 자기의 주식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니 그것도 참 대단하고. 근데 사실은 모더나 있었으면 사실은 떼돈 그쵸. 벌었겠지. 그치. 네, 그런 거 이제 포기했고. 그다음에 이 몬세프 슬라위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야. 공화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고 야 11조 100억 달러 네가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한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그쵸. 들어요. 참. 예. 트럼프가 맞아요. 엄청 다급했다. 그렇죠. 엄청 다급했네요. 맞아, 그거지. 엄청 똥줄 탔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백신 만들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조금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군데에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네. 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있고,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백신을 만들고 있는 데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셀리드, DNA 백신은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한 이 정도 있어요. 치료제로는 녹십자와 셀트리온 이 정도 있는데 될것 같아요. 열심히 잘 만들어 봐야죠. 아직 것 임상 같아요. 1, 2상 중이어서 3, 3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때 가면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럼 어떡하죠? 아니 이게 저는 조금 참 난감한 상황이 사실은 뭐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얻어 걸린 거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었는데 아니 부작용이 막 속출해. 그러면 아니 만든만 못한 그래서 상황이 바이러스 돼버린단 백신을 말이지. 투자를 잘 안 한다니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정권에서 막 발빠르게 백신을 만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의학계라던가 학자분들이라던가 연구가들이라던가 충분히 인재들 우리나라에 많죠. 엄청 많겠죠. 근데 그 총대를 그 누구도 멜라고 하지 않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러스 백신은 굉장히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맞아요. 누가 먼저 깃발 꽂아버리면 나머지 붙여져 있는 애들 바보 되는 거고. 지금도 모더나 화이자에서 백신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노바백스에서 이제 임상 3상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모아놨는데 그 노약자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치, 자기가 그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보통 그치. 생리식염수를 맞을지 백신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연구를 하는데 참여를 하느니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차라리 맞겠다. 맞는 게 그렇죠. 좋겠다 하고 자기 연구에 참가 안 안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치. 노바백스의 연구가 이제 지지부진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차라리 이제 치료제 만드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차라리 이제 타미플루급의 사실 우리가 그치. 독감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타미플루가 있어서 사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타미플루 기가 막히게 됐잖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최고야. 열이 바로 똑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열이 바로 한 두 번만 먹어 아, 또 진짜. 팍팍팍 이 효과가 그냥 바로 와. 코로나도 그러지 않을까요? 네. 치료제? 치료제? 그러면 셀트리온 사야 되나요? 샀어요? 그거? 아니요, 없어요. 이제 사볼까? 오늘 하여튼 우리 이너 원장님 이제 네네. 모시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들을 격조 높게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격조 네. 높은지는 모르겠고
모르겠고 그냥 재미는 있었네요. 아, 그랬어요? 이원호님 어떠셨어요? 첫 출연이시죠 유튜브에. 그리고 저 오늘 데뷔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유튜브 데뷔라 네. 엄청 떨리네요. 진짜 같이 옆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오늘 첫 녹화를 정말 재밌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자주 출연하시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또 두 분이 또 고등학교 동문 또 선후배 관계이셔서 뭐 자주 나오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초대만 해주신다면. 네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